네, 이민년에 하나 남았죠. 인사형, 인신충 다 했는데 인해합 하나 남았죠. 인해합. 그래서 오늘 이민년 인해합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합 뭐예요? 합, 합할합 이렇게 했는데요. 합은 묶이다. 네, 합은 묶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묶였다라는 거 나쁘지는 않죠. 좋은 의미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에 의해 묶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삼합하고 육합이 좀 달라요. 어제 댓글 보니까 뭐 사회충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인사형이 있는데 4월생인데 지지에 묘목이 있고 해수가 온에서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묘가 합하고 하는 거, 삼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삼합이 합력이 강하려면 천간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해묘미 삼합을 하든 인옷을 삼합을 하든 합을 했을 때 삼합을 했다라는 것은 천간에 합한 오행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가? 투간되어 있으면 그때 묶이는 거고, 투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이제 묶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이에요. 생이고 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합을 볼 때는 육합은 묶였다, 삼합은 천간에 투간돼야지 묶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연월일시에 대한 작용력, 그리고 이게 각각의 그 구분, 우리 집이냐 남의 집이냐 이것에 대한 구분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시면 그 전에 올라온 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육합이 되었습니다.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지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합이 되었으면 만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육합은 묶였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연월에서 묶인 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해 합, 이렇게 연에 묶였어요. 연에 묶였다는 것은, 연은 뭐예요? 국가적인 일 또는 조상궁에 관련되는 일, 예전 사건, 국가, 조상, 오래된 과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와 인이 묶였으니까 해 중에 있는 간목, 임수, 무토, 이것이 묶였다란 얘기거든요. 이 무갑인이 묶였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뭐 당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 육친이 묶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관이 묶였어요. 화일관일 경우에 해가 관이잖아요. 관이 묶였는데 인성에 묶였죠. 그러면 연지에 있으니까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나라에 묶여 있다거나 뭐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거나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유산을 받았는데 형제들이랑 묶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안 왔어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묶였다, 활동하지 않는다, 또는 육합이라고 했으니까 만나가지고 정이 통해서 다른 짓을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해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잠깐만요. 얼마 전에 문의가 들어왔던 사화가 있는데 사해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목이 왔어요. 어떻게 작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화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중에 경금, 한글로 이걸로 그려볼게요. 경금, 병화, 병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서 깨졌어요. 이것들이 깨져 있는 게 인목이 와서 합을 했으니 깨져 있는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중의 병화나 경금이 관이나 재성일 경우에 특히 작용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 있죠. 내 팔자에서 깨졌으니까 깨진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깨진 게 드러났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깨진 상태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사해충, 물론 여기에 사화가 있어도 사해충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와중에 임목이 와서 해수를 잡았으니 이 안에 있는 게 깨진 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사중의 무토, 경금, 병화가 관이라고 하는 육친, 식신이라고 하는 육친, 그리고 뭐 재성이라고 하는 육친 또는 인성이라고 하는 육친일 경우에 어떻게 작용을 하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되게 궁금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저 안에 있는 건 깨진 거예요. 그럼 흠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 첫 번째, 여자 같은 경우에 저기 관이 있다 그러면 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해수가 있으면 사해충하고 있는 해수가 있으면 임목으로 인해서 해수가 묶였으니 사중에 무토, 경금, 병화가 활동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해충으로 깨져 있는 뭐 개사일주라든지 이랬을 때 사중에 무토가 있죠. 이게 깨져 있는 상태로 만나지겠죠. 그러면 한번 다녀온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찝적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직업적으로 축 맞거나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축 맞았다는 직업은 군인,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을 소개받았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 군인, 경찰, 의료계통 쪽에 종사하는 사람을 내가 소개를 받았네? 그래서 만났네? 이러면 좋은 거. 근데 그게 아니면 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만약에 해수가 연지에 있는데 그러면 국가적인 사안, 조상, 오래된 과거 그랬잖아요. 오래된 과거의 문제로 내가 이 해중의 임수, 간목, 무토가 묶였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문제로. 뭐 때문에? 임목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또 설명이 어려운데, 제가 만약에 정화일주예요. 정화일주인데 관이잖아요. 관은 조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직장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녀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연지니까 자녀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오래된 과거에 자격증 딴 게 있는데 임목이랑 묶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거나, 또는 오래전에 뭐 여자들 같은 경우 관이니까 남자잖아요. 남자가 인성에 묶였어,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알던 회사에 다시 계약이 되었어, 이거 가능하겠죠. 내가 묶였으니까. 이렇게 된다거나, 또는 묶여서 답답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묶여서 답답하다. 그러면 좋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다른 데 계약을 했어, 또는 내 남자가 다른 데 계약이 되었어, 그래서 답답해,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서 답답하다라는 게 육합에 해당되는 건데, 연지에 있으면 나이가 들면 작용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 연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건 15세 이전에나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내 합했다고 해서 나한테 크게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삼재니 어쩌니 하면서 연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지 작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사업하는 사람들이 연지가 인해합으로 묶였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사안에 묶여서 일이 추진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연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이 국가적인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묶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해합은 특히 해수가 임목을 생하면서 인해합목 그러잖아요. 왜 인해합목 그러냐면, 원래 수생목 하면 목생화까지 이루어져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생목으로 끝나버립니다. 목생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인해합, 그래서 뭐 국가적인 일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국가적인 일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를 않아 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됐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지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월지는 회사를 뜻하는 거겠죠. 묶여서 답답하다. 내가 회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저 임목 때문에 묶여가지고 어딜 못 가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 임목 때문에 묶여가지고 어딜 못 가게 생겼습니다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 언제 저게 풀려요? 사화가 와서 때리거나 신금이 와서 때리거나 아니면 해수가 와서 때리거나 또는 임목이 와서 이렇게 다시 쟁합을 하거나 이랬을 때 풀리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직하고 이동하고 그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인월, 사월, 신월, 해월, 인신사회네. 이때 되면 저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돼서야 풀리니 내년에는 월의 합을 하면 직장이라든지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좀 답답함이 있겠다.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언제 빠져나와요? 해년, 4년, 사회충 할 때, 4년, 신년 뭐 이런 때 빠져나올 수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취직을 하면 2025년까지는 다녀야 될 회사를 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관이고 여잔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게 만약에 재성이고 남자다라고 한다면 합이 되었으니 묶여서 답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그런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안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가 이 인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인중의 병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돼서 묶여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에 있으면 이제 일지에 해수가 있을 경우에 인에 합했으니 해수와 인목이 합해가지고 배우자궁이 답답합니다. 배우자궁이. 그러면 내 가정사에 있어서 진짜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지 않아.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합이 들었으니까 오래갈 인연이랑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내년에 합이 들었으면 2025년에는 살짝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하셔야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시에 이렇게 합을 하면, 시에 합을 했을 경우에 자녀 문제를 얘기를 하겠죠. 자녀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출산을 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사주에서 묘목이 있거나 얘를 때려주는 게 있거나 그랬을 때 풀리겠죠. 시에 합이 들었으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없는 경우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아이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너무 쉽게 설명을 했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궁금하신 거. 이게 이제 인해합으로 묶였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얘가 해가 사를 때려가지고 사화가 있을 경우에 사를 때려가지고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인해합으로 묶였으니까 사화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화가 있는 경우에, 사화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화가 있는 경우에 사해충으로 깨져 있는 사화를 인목이 묶였을 경우에 이제 사중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깨진 게 드러나는 거라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좀 그러는데, 합으로 묶였으니 얘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내가 이걸 취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즉 사중에 있는 경금이나 병화가 귀신일 경우에는 이 귀신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될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는 해중의 간목이나 임수가 귀신일 경우에 인목이 오면 묶이는 거예요. 얘가 없더라도. 눈먼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런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먼 사랑일 수 있는 거죠. 왜 눈먼 사랑이냐 그러면 그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지 않고 수생목으로 끝나니까 그래요.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랑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해가 합으로 묶이면 해수가 묶였고 인목이 묶였으니 작용을 안 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작용을 안 하니까 반사작용으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사중에 경금이나 병화나 무토가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원곡에서 깨져 있는 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는 계획된 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뭔가를 취득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돈이니까 생각지도 않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캐캐묵은 문제들, 여기 경금이나 병화에 해당되는 육친성, 이것들이 깨져 있어 가지고 활동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캐캐묵은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게 만약에 귀신들이 사화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귀신이 사화에 모여 있는 상황인데 인목이 와갖고 해수를 묶었더니 저 사화에 있는 귀신들이 드러났다,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어디에 묶였냐에 따라서 과거의 일이냐 미래의 일이냐 또는 가정사냐
직장 문제냐, 조상 문제냐, 국가 문제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에 있으면 국가적인 사안이나 오래된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드러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 있으면 직장 문제나 내 집안의 일에 있어서 조금 묵혀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 일지에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로 생겼던 것들, 이것들이 묶여 있었는데 깨져 있었는데 묶인 걸로 인해서 드러났다든지 이런 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좀 작용력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합으로 묶이는 거, 답답한 것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 육친이 묶여서 답답하다. 비겁이 묶였으면 나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아서 답답하다. 또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다른 데 신경 써서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재성이 묶이면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 마누라가 용신인데, 만약에 용신인데 나 내조를 잘하더니 오늘 이번에는 다른 일 한다고 해서 내조를 안 해주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관이면 남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남편이 일이 바빠서 집에 안 들어와 라든지 이럴 수 있겠고요. 재성이 또 돈이잖아요. 나한테 돈이 있었는데 다른 데 투자로 묶여가지고 내가 활용을 못 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해수만 있을 때는 묶여서 답답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해충 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해충에서 해수가 인목에 묶였으니까 그로 인하여 반사작용으로 사중에 있는 것들이 움직였는데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거나 또는 이득을 본다거나 할 수가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이제 이러면 설명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로 오늘 인의 합 마무리하고요.